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방송, 한간의 화제작이죠.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셋이만 녹음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라고 너무 생각해요.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네. 그만 좀 얘기해 주셔야죠. 오랜만에. 저요. 네네. 제가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네네. 성시경 아저씨의 성시경님의 연말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했습니다. 와. 이번에 좌석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네. 가뿐하게 성공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하죠? 캐스포돔. 저는 4만 번대입니다. 아직도. 네. 여전히 대기 여전히 중인 대기 사람도 있다. 중이고요. 네. 틀어놨다 옆에. 네네. 일단 네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 해놓고 네. 있고요. 메이 씨는 어떻게 지내셨죠? 우리님은 어떻게 지내셨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도 좀 특이한 소식인데요. 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자주 가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네네. 그곳에서 구독자님, 바로 고객님을 만났다는 소식. 대박이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근데 그 구독자님께서 저희 연말 행사 때도 와주시고 맞아요. 키포 때도 마주쳐서 그러니까 얼굴을 약간 익숙한 분이 그쵸, 계시는 그쵸. 거예요. 네. Say hello 한 다음에 같이 짠을 cheers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DM도 진하게 나누셔가지고 계속 네네네. 네, 두 분의 대화가 보이더라고요. 민망코론. 네네. 메이 씨 이제 피해갈 수 없어요. 네. 네, 피해갈 수 없네요. 네네. 저는 맞다. 네. 저 가을 맞아서 네네. 그 행궁동 다녀왔어요. 행궁동 좋죠. 행궁동 좋죠. 네네. 수원 행궁동 다녀왔는데 되게 좋고, 그쵸. 근데 약간 이제 관광지화가 됐다. 벌써. 벌써.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음. 작년에 왔으면 더 좋았겠다. 왜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갔기 때문에 네, 사람이 네. 너무 많았고, 약간 그 경주의 황리단길 같은 느낌이 확 맞아요. 나더라고요. 이제 좀 이미 약간 그렇게 너무 되는 것 변질됐구나. 같아요. 네, 조금 아쉬웠다. 아쉽습니다. 그치만 아름다웠다. 그치만 아름다운 맛있는 것도 기억이었. 많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다들 잘 지내시고 계셨군요. 저희가 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좀 영화에 포커스를 둔 약간의 스포일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안 보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코소게. 대도시의 사랑법이 여러분 영화도 개봉을 했지만 네네.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작이었던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을 원작으로 영화와 드라마가 비슷한 시기 극장과 OTT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OTT 같은 경우에는 티빙에서 10월 21일 공개되었고요. 각 50분씩 8부작 드라마. 길지 않은 길이죠. 네네. 그래서 박성영 작가님이 극본 작업에도 참여를 하시고 봄날은 간다의 허진호 감독님이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홍지연 감독님 등등 여러 감독님들이 2화씩 연출을 맡는 특이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화려한 연출진이네요. 네네.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 모두 젊음을 마음껏 즐기는 청춘과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래서 매혹적인 대도시 서울의 모습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영화는 흥수와 제이 남녀 주인공 모두에게 골고루 시선을 보낸다면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 흥수 역할인 고영 씨가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예, 예. 네.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현희 감독님이 완성을 하셨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다고 해요. 와우. 4편의 중단편을 모은 동명의 그 소설을 읽고서 그중에 단편 제희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제작사에 직접 제안을 하시면서 원작- 감독님이. 예, 네네. 어. 박상현 작가님과 만나고 판권도 계약하고
그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5년간 작업하신 게 이번 영화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영화도 아직 극장에 걸려 있고 네. 티빙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드라마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각자 지금 영화는 다 봤고 드라마는 뭐 보고 있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간단하게 그냥 좀 feel free하게 어땠는지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어땠는지 네네. 좀 날것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 씨, 네. 네네, 되게 저는 좋아하셨잖아요. 가장 네. 팬이시잖아요. 네네네네. 전 2번 봤는데요. 오, 벌써 2번을 벌써 보셨어요? N차를 하셨군요. 네, 한 번 더 볼 생각이고. 오, 왜냐면 굿즈를 갖고 싶어요. 굿즈를 아. 팔아요? 막 무슨 렌티큘러 이런 어머. 포스터? 음. 그런 거 증정하는 관람관이 또 맞아, 따로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 굿즈가 너무 탐나서 한 번 더 볼 생각이고. 네네. 아, 참 이 영화가 데이트 폭력이나 소수자 혐오 이런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네, 영화 안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오면 너무 개운한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총평 10번도 더 볼 수 있다. 진짜 과하다. 진짜. 네, 역시. 보고 나오자마자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맞아. 바로. 그런 영화도 맞아, 있는 그렇긴 것 같아요. 해요. 보자마자 다시 보고 음. 싶은. 왜냐면 이제 생각에 오래 잠기게 되는 영화도 있는데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주인공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나도 같이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영화라서 네네. 계속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타이틀까지 걸렸던 제가 친구 불신론자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정을 별로 막 신뢰하지 못하고 그쵸. 가치를 크게 두지 않고 그쵸. 이런 건방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쵸. 거의 우정 혐오자 수준으로. 네네. 그 정도야. 우정 혐오자. 혐오죠? 어지러지하네요. 네. 그런 저도 눈물이 저항 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진짜.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스포일러를 또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마지막에 제이의 결혼식 장면 때 그 둘이 정말 그동안 함께했고 막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세월이 한 번에 확 이렇게 다가오면서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이가 마치 저한테 우정은 보호필름 떼고 하는 거야 코제라 이렇게 외쳐주는 듯한 네네. 그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희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떻게 코제리가 그런 감상을 단번에 우정을 네네. 소중히 하게 되다? 저희가 그렇게 막 1시간 내내 떠들어도 꿈쩍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도라르방이었는데? 네네 도라르방? 제희 흥수 보고 바로 눈물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하게 느꼈었고 좀 덧붙이자면 이 영화평 네. 왓챠피디아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좀 어떤 한계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 지점에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업 영화가 가야 할 방향성이다. 약간 요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상업 영화에서 또 이렇게 오픈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유쾌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해 나간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이게 제희라는 대목을 따왔듯이 그 김고은 씨가 연기한 제희 역할이 비중이 가장 또 크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수모를 겪으면서 또 단단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좀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네. 김고은 씨가 또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희는 한 예, 예.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시선을 싹쓸이하는 과감한 스타일과 네네. 남 눈치 보지 않는 거침없는 태도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의 자유분방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다 같습니다. 갖췄네요. 네네. 아름다운 외모가 가장 중요하죠. 그쵸. 네. 수리어하죠. 네, 수리어. 수리한 외모와 네. 패션. 네네. 네. 그래서 남들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이가 겪은 수모를 간단히 나열을 해보자면요. 네. 먼저 미친년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큰 미친니엔 사건이. 네네.
익명 게시판에 여학생 가슴 사진이 이제 구제희다. 이 가슴 사진이 올라왔는데 구제희라는 소문이 학교에 돌았고 억울했던 제희가 시험을 치고 나가려다가 교단 앞에 다시 서서 옷을 싹 들추고 네. 브라자 오픈쇼를 했죠. 우통을 까버리는. 예. 가슴을 보여주는 네. 이런 모습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비밀 연애를 하던 선배는 너 같은 걸레랑 내가 진지하게 만날 것 같냐 그 진짜 막말을 쓰레기. 쓰레기 같은 네네. 막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음. 이에 상처받아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또 낯선 남자가 준 약을 탄 술을 진짜.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잃은 채 모텔에서 눈을 뜨기도 합니다. 네. 제가 추후 이 사건으로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기도 하죠. 네. 27살이 되어서 취업을 한 뒤에는 변호사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모두 엄청나다면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겪었지만 영화는 이 사건들을 꽤나 담담하게 그럼에도 제이가 제이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발랄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편입니다. 예, 예. 저는 이 제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20대 초반 여성들의 삶도 별 다름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외모 순위를 매기는 그 남학생들이 있었답니다. 꼭 맞아요. 있어요, 진짜. 저희도 있었어요. 막 금운동. 어. 그러니까 얼굴 금운동, 뭐 몸매 금운동 해서 그런 게 네네 있었죠. 많았어요. 네, 많았죠. 친구들도 다 있었고. 그쵸, 그쵸.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또 고등학교 때는 막 쉬운 여자다. 메이 씨한테? 네. 진짜 아니, 너무해. 고등학생이 쉬워봤자 뭐 얼마나 네. 쉽다. 네. 막 이렇게 뒷담을 까고 책상에 욕도 써놓고 막 어머. 진짜 되게 진짜. 쌍꺼들이네요. 힘든, 네네. 힘든 그런 외모 풍평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왔는데 스토킹이나 뭐 이런 사건들도 저희 학교에는 꽤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이의 이야기가 정말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구제이가 가진 속성들, 예를 들어서 뭐 낙태한 여자,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자, 걸레, 뭐 이런 모습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20대 초반 여성들한테 굉장한 공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가 언제나 제이다운 모습으로 행복해 보이는 게 그리고 누가 낙인 찍었다고 해서 그게 30대가 된 제이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아, 한국에서 20대를 보낸 여자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을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맞아. 그리고 나답게 살아도 됐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저는 구제이라는 캐릭터와 이 영화가 준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았고요. 저에게는. 네네. 한편으로는 제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신병 안 걸리고 네. 좋은 회사 가가지고 네. 잘 사는 모습이 사실은 좀 판타지스럽기도 그렇죠, 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맞아요. 이 나이 타임라인이 나오잖아요. 계속 네네, 이렇게 맞아요. 아주 갓생이더라고요. 저희가 탄탄대로잖아요. 탄탄대로라서 또 그런 면에서 좀 판타지적인 게 판타지죠.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또 코젤 씨는 이 캐릭터를 보고 또 어떤 느낀 점이 또 있었을까요? 네, 저는 메인님이 제이에게 좋은 점을 봤던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네네. 저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기회였어요. 좀 반성을 되게 많이 했네요. 이 영화. 우정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네, 그냥 회개의 영화였다. 네. 왜냐면 제이가 희한한 사건들에 많이 연루가 되긴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좀 안 좋은 남자들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물론 막 그 변호사처럼 막 폭력을 쓴다든지 원나잇남이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제 친구한테 되게 부족해 보이는 남자들만 만나는 것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남자 좀 잘 골라보지. 좀 다음에는 좀 괜찮은 애 데려오겠지 하다가 또 비슷한 애 데려오면 막 너무 좀 제 비에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친구의 잘못이 아닌 거죠. 제가 그쵸.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탓하고 있었지만 네네. 그냥 그 남자가 이상한 탓이지. 그렇지. 친구를 블레임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좀 깨달음을 얻었달까요? 네네. 맞아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특히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안이나 공포, 네. 뭐 그리고 뭐 비난 이런 것들이 좀 집약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게 또 코젤 씨가 우정론자로 좀 변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정 단한 중심주의로 번에? 지금 조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만큼 또 이게 우정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우정에 관한 영화죠. 그렇죠. 미친니엔과 게이의 뭐 맞나? 네, 아주 뜨거웠던 20대의 그런 우정을 다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이 씨, 뭐죠? 넘겨. 메이 씨, 네. 네, 이 미친년과 게이의 우정. 네네, 한 트위터리안이 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고 남긴 후기가 있습니다. 네. 네네, 대도시의 사랑법 보고 생각한 점이 우정이 연인의 사랑보다 더 고차원의 사랑의 형태라는 것이다. 연인의 사랑은 소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로를 구속시키지만 우정은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에게 구속시키진 않는다는 점에서 우정이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남겨주셨고 굉장히 많은 RT를 받았어요. 근데 운이님이 저희 중에 제일 우정론자에 가까우시잖아요. 그렇죠. 우정 중심주의, 우정 없이 못 살아, 우정만이 내 삶. 네, 이게 바로 접니다. 네, 운이님이 좀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굉장히 그냥 제가 우정이 중심이다 이게 좀 생떼 쓰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좀 연인과 어떤 1대1 독점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조금 더 내밀한, 그러니까 우정보다 내밀한 맞아요. 관계를 맺어가는 더 가깝고 더 숭고하고 좀 하여튼 어퍼 레벨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연애라는 네. 관계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저는 그냥 연인한테 가지는 그런 책임감이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우정에게 집착하는 건가? 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남들이랑 좀 다르니까. 음.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 트윗을 보고 아니다. 난 오히려 고능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알고 보니 깨달아. 우월한 사람이었구나.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네. 생각하게 되었는데 네. 저도 이 나에게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쵸. 이게 사실 정말 이해, 존중, 배려, 공존이라는 단어를 향해서 이 첫 스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한 게 음. 우정이 의무를 막 동반하진 않잖아요. 네. 연인은 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좀 깨질 확률이 그쵸, 높지만 우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느슨함이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감을 보장해준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완전 맞습니다. 연인이 뭔가 약간 북한 분이 잠깐 너무 다녀오셔. 격공해서 그래요. 네. 완전 맞습니다. 연인한테는 연인이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말을 하고 넘어가야 좀 더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서로 중간선을 막 맞춰야 되고. 네. 근데 친구 관계에서는 그래 쟤는 제 삶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완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게 진짜 맞아요. 이게 의무가 덜한 게 아니라 네. 그대로 존중. 네. 이게 더 포인트가 있구나.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옆에 있어. 맞아, 그치, 맞아. 그치. 그게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맞아. 제이가 흥수랑 개 싸우고 맞아. 둘이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동거와 나가 분리하고 나서 제이가 데이트 폭력을 겪었을 때 바로 흥수한테 전화하잖아요. 맞아. 흥수는 바로 바로 달려가고 달려가고. 맞아. 아름다워. 이게 진짜 우정이 더 영원할 수가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한 맞아요. 거죠. 그런 사랑보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저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해봐라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연인한테는 근데 있잖아 하면서 계속 태클을 걸게 맞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에서 좀 더 영원하고 고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고능을 강조하시. 들면서 이 사실 우정에 관련되어서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진짜 최고의 명대사. 너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라고 제이가 투 흥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엔 흥수도 말해주고. 네네. 저는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진부하다,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 눈에서는 웬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식상하고
우리가 어떤 소수자에 대한 담론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좀 이 말이 유효하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식상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이 둘의 우정을 의심하지 않게 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얘네들이 마케팅을 네. 되게 커플처럼 맞아요. 셀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어요. 이게 분명히 대도시의 사랑법인데 왜 이렇게 헤테로 커플처럼 셀링을 하지? 그래서 계속 약간 의심을 한 구석에 있었다. 근데 이 멘트를 본 순간부터 아, 이 둘의 어떤 우정과 연대 이야기겠구나 하면서 완전히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도 영화적으로도 좀 더 이 둘의 관계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해준 대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이가 라이터 딱 흥수한테 주면서 우리 어제 너무 재밌었지 이러면 웃어 이러면서 맞아.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좋고 맞아. 맞아요. 저는 이 명대사 저도 공감하고 네네. 눈물 흘렸고요. 네, 역시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약점이 될 수 없을까? 너무 갑자기 또 현실주의자처럼 뭐야? 약점이 되잖아요. 사실은 약점이 된다. 세상은 내 다른 부분을 약점을 잡으니까 그쵸, 이런 그쵸. 말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도 공감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내 약점이 되어도 그걸 약점 잡지 않는 제이와 흥수 같은 그런 관계가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하겠다. 맞아.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내가 친구들한테 그런 관계가 많이 되어줘야겠다. 맞아.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모두가 약점이라고 말할 때 그거 너 약점 아니라고 말해줄 수 음.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있어야죠.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영화 전반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유쾌해요. 맞아요. 좀 유쾌하고 메이님이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만서도 또 유쾌하고 또 그걸 네. 이제 살짝 유쾌하게 또 꼬집어서 비틀기도 하고 음흠. 이런 대사들이 많아서 좀 시원했던 모먼트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회식하다가 이제 어떤 대리님이 제이를 약간 걱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늦게 다니시면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멘트를 했었나?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택시 맞아. 잡아드릴게요. 밤에 여자 혼자 위험해요. 그렇게 했는데 제이가 대리님이나 일찍 다니세요. 남자들이 일찍 다녀 여자들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천재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제이가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말? 특징가?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 바로 그 이상희 캐릭터가 오 천재인데? 그런 것도 참 유쾌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것도 있었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네네. 너 왜 그렇게 게이같이 웃어? 그렇게 아, 웃지 맞다, 마. 맞다. 게이 같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이가 그거에 대해 게이가 뭔데요? 게이 같은 게 뭔데요? 게이가 어땠어요? 진심 말능강 이거야말로 게이가 어때서요? 근데 뭐 이렇게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고 그래 이렇게 그 남 상사분이 또 맞다.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제이가 왜 이렇게 근데 빙의하셨어요? 왜요? 바로 제이가 왜 사소한 거에 목숨 거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쟤한텐 그게 목숨 갔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똑같아. 그 말도 너무 통쾌했다. 네. 그냥 쟤한테 그게 목숨 갔나 보다. 그래.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저는 진짜 이 장면 보면서 회사에 제이 같은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팀에 그 생각했어요. 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 못하고 용기가 없고 짬밥도 안 되니까 그렇죠. 뭔가 대리급에 딱 제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맞아. 생각. 그리고 저희가 또 사미녀로서 사랑에 미친 여자로서 또 사랑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 3년 반 동안 저희의 사미녀 모먼트를 보셨기 때문에 지루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지루해요. 벌써부터. 들어주세요. 들어달라고요. 네. 저 또 이 사랑에 관련된 말, 그 제희가 그 양다리남을 만날 때, 그 양다리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네.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 사랑은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보고 싶다는 참 명확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흥수한테. 예. 네. 근데 이게 또 엄청나게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또 불러일으킨 네. 멘트 같다고 저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이 초특급 공감을 한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공감을 했는지. 오, 네. 근데 제 친구가 말하길 행복도 되게 관념적인 단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뭔가를 사고 싶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음. 저는 어떤 욕망으로 바뀌고 실현될 때 이 관념적인 걸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사랑도 엄청 관념적인 단어인데 네. 보고 싶다라는 말을 통한 그 다음 행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보러 간다든지 이 사람도 궁금해한다든지 이런 또 실천적인 행위로 이어지면서 이 관념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 너 사랑해 이 말보다 나 너 보고 싶어 에는 이제 언제 볼지 기약이 있고 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말이라서 더 실체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줬단 말이죠. 약간 사랑이 상위 개념이고 보고 그쵸, 싶다가 그쵸. 하위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하위라기보다 이걸 통해서 이 관념을 쟁취할 수 있다? 뭐 하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네네네. 좀 더 행동에 가깝다는 네네네네. 거죠. 관념보다는. 네. 근데 또 다른 공감 친구가 있었어요. 네. 오, 네. 근데 되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오. 이게 행동이 수반될 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고 크게 느껴져서 자기는 이 말이 더 진짜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행동이 결합되면 이 감정이 더 증폭되면서 크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약간의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또 약간 다르게 봤어요. 네네. 네. 사랑은 엄청 형태도 다양하고 네. 넓잖아요.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데 보고 싶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보고 싶지 않은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더 큰 너무 그거네? 커서. 오케이. 하지만 보고 싶다는 딱 명확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제희뿐만 아니라 흥수한테 필요한 말이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에서 흥수 같은 성소수자에게 성소수자? 귀여에게 키어에게 성소수자. 성소수자예요. 마인이 생각나요. 마인에서 네네. 저 성소수자예요. 네네. 네, 아무튼 키어에게 이 사회에서 내 마음에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사랑을 라벨링하는 순간 책임감이 생기고 무거워지고 네. 또 자각을 또 하게 되고 맞아요. 다시 한번. 네네. 흥수한테는 그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흥수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흥수가 웃어요 살짝. 맞는 것 같아. 수호. 네. 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수호랑 만나는 장면. 그래서 그 대사가 사실은 흥수에게 필요했던 말이 아닐까. 와, 이럴 또 수가. 이렇게 또 문화 비평가로서 이런 진짜. 연출적인 면으로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준 메이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든든해. 네. 뭐 그렇게까지. 오늘 우니님이 왜 모터가 달린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다른 그 명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모션 영상에도 쓰였던 멘트인 것 같은데 제이가 흥수랑 갈라설 때 흥수에게 사랑은 보호필름 떼고 하는 거야 이 겁쟁아 이러면서 핸드폰을 던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멘트가 사실 되게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핸드폰을 쥐어주죠. 쥐어 정확히 말하면. 던지는 건 흥수예요. 던지는 건 흥수가. 제이를 왜 이렇게 쓰레기로 만드시죠? 아니 저는 되게 그냥 네. 기억이 모호하네요. 지어졌네요. 네네. 저는 이 말 자체도 되게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약간 이 제희라는 인물이 흥수한테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어떤 모먼트였냐면 흥수가 엄청 벽장 퀴어로서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그런 면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되게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느낌의 노상현 씨를 섭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 비퀴어인 제이가 벽장으로 살아가는 흥수에게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이 의문을 또 다른 친구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 친구와 대화를 역시 많이 우정이 역시 크셔서 우정주의자라서. 친구가 많으셔요. 네네. 그랬더니 친구가 근데 제희는 어떠한 뭐 속성으로 흥수를 해석한다기보다는 흥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로서 그냥 흥수가 수호와 주고받는 마음에 대해서 맞아. 그냥 그냥 그렇게 코멘트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또 맞는 것 같다. 이 멘트가 되게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파트는 이제 어떤 퀴어라는 집단의 속성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제 네. 친구가 말한 거는 좀 그런 속성에서 벗어나서 개체 그냥 각각의 개인으로서 봤을 때 이 멘트가 이해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뭔가 소수자성의 영역으로 갈 때 아무래도 좀 범주화되거나 이 속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둘이 1대1 친구와 친구가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디어에서 그렇게 노출하기에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는 한편으로 그렇다면 네. 또 흥수가 제이한테 또 해줄 수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 흥수가 또 남성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예 이 설정 자체에 대한 또 의문이 좀 들었단 말이죠. 이 제이와 흥수가 소수자라는 단어로 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가. 이 퀴어와 이 속칭 걸레로 불리우는 여성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함이 또 갑자기 또 드는 거야. 그래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 대사 하나가.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다. 우리 메코 양과. 메코 양. 네네. 저는 일단 그 제희가 흥수한테 한 말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제희는 남 눈치 봄의 선상에 있으면 남 네. 눈치를 너무 안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희는 너무 그러니까 보호 필름이 너무 없어서 그렇죠. 생폰. 너무 생폰 그래서 느낌. 그래서 액정이 그냥 바다닥. 액정이 깨졌는데 이미 그냥 깨져 있어. 다니는. 네네. 액정이 깨져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제희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쟤는 왜 그쵸. 저러고 다니냐. 그렇죠. 쟤는 쉬운 여자다. 맞아. 쟤는 남자 갈아치운다. 너무 그 순수함 때문에. 근데 근데 흥수는 사실 그 맥락에서만 보면 너무 깜깜한 보호 필름. 그쵸. 맞아. 사생활 보호 필름. 거의 그 수준. 진짜 사생활 보호 필름이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제이는 만약에 제이가 어중간하게 그냥 헤테로 여성인데 그냥 남자 좀 만나고 다니고 행복하게 연애를 하는 애라면 흥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이가 그런 너무 투명함 때문에 이미 남의 눈치와 비난과 어떤 그런 걸 많이 맞은 상태의 사람이 흥수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맞네. 단순히 둘 다 아웃사이더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미 제이도 그런 사회의 시선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되게 생폰과 사생활 보호 필름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이해된다. 그러니까 완전 정확해요. 네네. 그 제이와 흥수를 제이는 언제든지 정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헤테로 여성이고 흥수는 게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한 상황이라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렵다. 이들이 연대하는 모습이 좀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왓챠 감상평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너만 힘드냐라고 일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를 이해하냐라고 서로를 비난할 수도 있다. 어쨌든 남성인 흥수는 피임 실패에 대해서 네 삶의 결과야라고 훈수 들을 일이 없고 헤테로인 제이는 이성과 결혼하여 사회의 정상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내 인생이 너보다 불행해 보인다. 너는 어떻게든 나아가는데 내 삶은 이대로 멈출까봐 무섭다. 그건 인간이라면 응당 느끼는 열등감과 불안이지만 비주류에 속한 인간에게 그 불안감은 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서로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건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겠나.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얼마든지 나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니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둘의 아픔을 같은 아픔이라고 동치시킬 수 있나? 이걸 자꾸 의문이 드는데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봤을 때 흥수가 여성이 아니어서 겪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네네.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또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둘이 서로를 너무 인간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여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아름답게 설득력을 가지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고민을 또 저희 이 회의 시간에 얘기했을 때 메이님께서 공유해주신 칼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렇지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네네네. 공유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도시의 사랑법을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단초들이라는 칼럼인데요. 네. 이동윤 영화평론가님의 네네, 평론가 글입니다. 선생님. 네. 그들에게 드리워진 폭력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구조 속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결국 동일한 아픔이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렇게 차이가 아닌 동일성을 발견하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차이의 정치를 주장해야 하는 소수자 운동 속에서 동일성은 서로의 다름을 가리고 은폐할 위험을 지닌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연대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이 속에 공존하는 동일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느끼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설정하고 끝까지 그걸 이끌어 나갔던 감독의 의도는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칼럼도 너무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느낀 감정도 맞아. 너무 소중하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차이 속의 동일성. 예. 그게 또 바로 연대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또 저를 흥분하게 했다. 연대.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또 bad girl and good girl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 제이와 흥수의 어떤 이야기가 네. 굉장한 또 스펙타클을 가지고 네. 있으면서 서로의 차이가 있고 제이가 그 흥수를 아우팅해버리는 사건도 있고 맞아요. 그 참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뱃걸 굿걸에서 네네.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설득당해버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How? 왜냐면 뱃걸 굿걸이라는 노래가 네. 완전히 제이 맞춤형 노래잖아요. 맞아. 네네. 맞아. 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더니 네. 맞아. 뒤에서 내 겉모습만 얘기를 보면서 네네. 아무튼 근데 그거를 승수가 불러줬다는 것에서 제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지점과 시집 갈 때 딸이 환하게 웃으면 그것만큼 꼴배기 싫은 게 없다던데 하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노래를 잊지 못하는 그 흥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족이구나. 맞아. Family. 그냥 가족이자 제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친구로서의 모습이 딱 그 결혼식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았어. 너무 거기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좋았던 게 사실 흥수가 좀 엄청 벽장쌤인데 그 만천하에서 내가 제이 짱친이고 나 키 190 정도 되는 상당히 공룡상 남자지만 약간 게이 디바 퀸 디바처럼 미스의 노래를 완곡한다 춤도 음. 라는 추면서. 의미에서 저는 그것도 좀 되게 의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맞아. 흥수라는 캐릭터한테도. 맞다. 그리고 제이가 그래서 결혼해서 숑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비행기 타기 직전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어때? 범인보단 낫지 뭐.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예. 이 결혼식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나왔던 이 네네. 감동의 문장을 한번 읊어봐도 괜찮을지. 네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본인이 제인이지. 네. 뭔가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그 순간 내 인생에 나타나 나를 알아봐주고 기꺼이 서로의 상처를 함께하며 의심 없이 전부를 내어준 내가 사랑했던 순간들과 그때 내가 지었던 모든 표정을 기억하는 내가 나인 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준 내 20대의 외장하듯 잘 가라 제이야. 여기서 진짜 폭풍 눈물 흘렸어요 진짜. 우시는 거예요? 은희님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그럼 안 되나요? 제가 우정 중심주의자라서 그래요. 그렇어요. 그럼.
아, 마지막 멘트까지 완벽했다. 네. 또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네. 이만 저희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추천곡 누구시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전가요? 메이 씨 나오세요. 제가 사실은 네네. 이번 추천곡이 저인 줄 알고 준비를 해오긴 했어요. 오. 네네.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네. 이 에피소드 마지막은 백걸국걸 백걸국걸 해야 끝내야 된다. 되겠다. 해야만 네네. 한다. 네. 그래서 백걸국걸 들려드리고 네네. 추천은 따로 드릴게요. 네네. 좋아요. 바로 웨이브 투어스라는 밴드의 네네. 애니라는 곡입니다. ANNIE. 네네. 이 노래가 가사가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네가 나를 루저라고 불러도 너가 왜 타협하지 않냐고 물어봐도 Fuck you, I am saying. 왜 틈을 들이나? 아, 그냥 욕을 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런 노래예요. 갑자기 마지막에 퍽큐로 네. 마무리를. 갑자기 고객님들 뻑큐하고 왜 쪼를 해? 제이 왕수에게 네.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아. 가져왔고 네네. 백걸국걸 들려드리면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 코젤님 혼방송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앞으로 다시 3인 체제로 돌아왔어. 한 달에 3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플로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조만간 한 플랫폼에서 더 만나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유튜브이죠? 한 플랫폼에서 더 저희를 가깝게 내밀하게 은밀하게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워지는 날씨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아윌 비백 JYP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Sam